여사의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관련해서 주목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공무원 이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에 군 정보망이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일명 밈스에서 감청 정보 파일을 무단 삭제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라. 이 지시한 혐의인데요. 근데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무단 삭제 의심받는 그 자료가 열람이 가능하고 원본 다 있다 이런 답변을 내어놨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봐야 하는지 민주당의 입장 들어봐야겠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자, 많이 나온 얘기긴 하지만 밈스라는 게 일종의 서버를 말하는 거죠. 군정보통신망 뭐 이런 게 밈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를 네. 영어로 약자로 줄여서 밈스라고 부르는데요. 예. 우리 군이 수집한 여러 가지 첩보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생산한 정보를 필요한 부대에 신속하게 유통 공유해서 대비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사단급 또 일부 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SI 정보 같은 기밀 정보도 모이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에 탑재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밈스 체계가 연결되어 있는 부대에서 네. 그 정보를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서욱 장관이 이 밈스를 파기했다, 삭제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됐는데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이종섭 지금 국방부 장관이 다 있다, 열람 가능하다, 원본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산 부대에서 생산된 정보의 원본 또 예. 첩보의 원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군사 정보망에 탑재해 놓는데 이 네. 탑재해 놓은 자료들은 그러니까 사본이죠. 이 사본은 필요에 따라서 뭐 삭제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사본은 삭제할 수 있다. 예. 예. 지금 의원님 공개 자료가 보니까 밈스 정보가 지난 5년간 35,800여 건이 삭제됐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7년 1월부터 예. 2022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확인된 것이 예. 35,800여 건 정도 삭제됐다. 하루에 그만 20여 건 이상 정도가 매번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날짜로 나누면 평균 20건 정도 됩니다. 여기 삭제된 거는 사본입니까? 원본입니까? 사본위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첩보나 정보는 그것을 생산한 원 부대가 예. 원본으로 가지고 있고 예. 이것을 사본으로 밈스에 탑재해서 여러 부대가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2022년 6월까지니까 윤석열 지금 정부에서도 밈스 정보가 삭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 삭제는 예. 그 군사 정보체계 보안 지침서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부대가 다 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해당 부서가 있으면 그 네.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공문으로 삭제해달라고 합참 정보본부에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정보본부의 군사정보 체계과장이 이것을 승인을 하면 그 실제로 운영하는 체계 관리자가 삭제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가 무슨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무슨 정보가 은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점을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한 것이죠. 확인해 준 거다. 근데 지금 감사원은 삭제 자체가 문제 있다. 아마 검찰도 그 부분을 무슨 범죄로 지금 혐의를 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군사정보체계 보안 지침서의 규정에 따라서 뭐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확산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예. 정보원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삭제하고 권한을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삭제를 하는데 이것이 삭제됐다고 해가지고 무슨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또는 사건을 왜곡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밈스라고 하는 체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검찰이나 감사원이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고의로 무슨 정치적인 선입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예. 우리 당의 의원들이 감사원장에게 네, 최재원장. 예. 밈스가 뭐냐, 밈스가 뭔지 아냐? 그 질문을 할 때 답을 좀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큰 국기 문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예. 감사를 하고 곧바로 수사 의뢰를 하고 그러자 며칠 만에 전 국방부 장관, 뭐 해경청장 등이 막 구속되고 네. 뭐 이런 일들을 벌일 정도라면 예. 이런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원 영장을 통해서 두 사람이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좀 하려면 이 밈스 이것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 여부는 뭐 결국 예.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 삭제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예. 밈스에 올라가 있는 사본 정보들은 삭제가 됐음을 확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등에서. 네네네. 그리고 또 관련 당사자들이 그걸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뭐 밈스 서버를 강제 수사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 여부는 네. 뭐 검찰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특히 민주당이 SI 정보 공개하자 만약에 정부하고 여당이 반대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추진할 수가 있을까요? 예, 당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국방위원회에 그 당시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건 당시에 SI 정보도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SI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방부와 정부가 결심해야 될 사안이죠. 네. 하지만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은 국방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공개하자고 의결하면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는 건데 네. 이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에 당시 국방부가 SI 정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 바가 보고되었고 예. 이 보고에 대해서 여야 국방위원들이 서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들을 질문하거나 의심나는 점들을 질문해서 당시 국방부의 판단이 적실했는지를 판단했거든요. 네. 그러니 그 국방위원회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의원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삭제를 밈스를 했다고 하면 서욱 장관 건하고 같이 이렇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적용될 수 없죠. 현 정부에서 그런 걸 했다면? 현 정부에서. 예. 글쎄 현 정부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삭제한 것이지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면 혐의 적용은 어렵겠죠.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런 정보 밈스 체계에 탑재된 네. 정보는 사본이고 예. 원본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원본이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든 원본을 확인할 수 있으면 아하. 그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처벌 불가능한.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속까지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은폐다, 거네요. 왜곡이다 이러면서 막 구속까지 시키고 수사를 한다고 난리 법석을 떠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관련해서 어제 당사에 들어가서 파일 4개하고 당직자 명단을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검찰이. 이거 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당의 변호인 등이 네. 입회한 가운데 보았던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이게 법원의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또 그 장소하고 이런 걸 특정을 한 건데 그것을 좀 막는 게 좀 어떻게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검찰이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왔을 때는 비록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긴 합니다만 저희들 판단에 김용 부원장의 혐의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가 증거나 이런 것이 당사에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지만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10월 11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며칠 안 된 겁니다.
그 뭐 1년 전, 2년 전에 있었던 사건 관련 자료나 증거가 당사에 있을 리 없어요. 예. 또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김용 부원장이 단독으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3명의 공동 부위원장들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아. 그리고 컴퓨터도 단 한 대가 있을 뿐인데 이 컴퓨터도 함께 사용해요. 예.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뭐 자기의 개인적인 비품이나 소지품을 전혀 갖다 놓은 바도 없고 예.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또 컴퓨터마저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슨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검찰에 밝혔는데 임의 제출 안 되고 무조건 강제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보여주기식의 압수수색 아니냐 이 주장인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압수수색은 뭐 어제 완료가 됐고요. 자, 이 상황에서 당이 좀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단일 대우 이런 게 중요한데 당내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부에서 개인적인 견해 또 뭐 판단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결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검찰과 정권의 수사가 이재명 당대표 또 거기에 더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정말 과도하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야당 탄압, 공안 정국을 조성해서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좀 어떻게 해서든 만회하고 자기를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뭐 국정의 동력을 확보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때일수록 당이 일치 단결해서 단일한 대우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혜영 전 의원한테 자중하라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 김혜영 의원은 제가 보기에 무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시에 뭐 성남시에 근무했던 분도 아니고 경기도에 근무했던 분도 아니어서 또 그 뭐 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와 지근거리에서 뭐 일하는 그런 분도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잘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뭐 일방적인 뭐 강제 수사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예단이죠. 지금은 우선 당의 대표를 신뢰하고 신임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 무슨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도 늦지 않을 일인데 너무 성급하고 섣부르게 예단에 입각해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주장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자, 어제 한 언론이 야권 관계자 말을 빌려서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포스트 이재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야당도 아니고 야권이라면 어느 범위까지를 포괄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실명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요거는 좀 빼고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대표 개인 입장인지 의원들도 좀 갖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뭐 그런 점을 서로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입장이시죠. 여당이 너무나 특검을 반대하니까 그 여당에게 뭐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 부담스러운 지점을 드러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지금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벌이는 정략적인 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수사해 왔던 사안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증언과 진술이 집합교에서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정략적인 의도 또 정권의 돌격대가 돼서 하수인처럼 움직이는 그런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이 임명되어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부간에 뭐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빨리 판단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마저 거부하면서 네. 수사를 질질 끌어가고 있으니까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그 특검 내용 중에 여당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빼고 해도 좋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혹시나 만일의 상황, 뭐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 이런 거에 대비한 플랜이 좀 이런 게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그냥 법률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당 대표는 국회의원이시고 현재는 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구속을 해야 된다거나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국회 동의를 요청해 불체포 와야 특권이 하죠.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회 예산 시정 연설 이거 민주당에서 거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아마 이게 거부 방식에 대해서 의총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네, 오늘 오전 9시에 의원총회가 소집되어 있는데 곧 있네요. 예. 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국회는 참석을 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 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네. 주요 민생 예산들이 대거 삭감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서 국민이 매우 힘든 상황인데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이 삭감된 민생 예산들을 복원하고 증액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사 더 치열한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시정 연설 불참하게 되면 역풍의 우려는 또 없는지 또 방식도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또 네. 민주당을 향해서 이 새끼들이라고 욕했다고 대통령실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당신 입으로 종북주사파하고는 협치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도대체 협치의 대상이나 정당이 몇 개나 되길래 네. 종북주사파라고 운운하면서 그랬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막말을 한 상황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국회에 와서 무슨 연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사과하고 예. 국회에 나와서 연설을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